들어가는 도로만 보면 어디 깊숙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어 속세와 연을 끊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편의시설이나 고속도로까지 접근성이 좋고 도심까지 너무 멀지 않아 병원과 대형마트 또한 이용하기 좋은 이곳을 따라 조금만 들어가면 전원주택과 자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여 사는 텃세 없는 조용한 전원마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전원주택들을 뒤로하고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이 집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입니다. 처음에는 무려 3억 원에 평가됐지만 지금은 엄청난 대폭락을 거듭하며 이 집은 4천만 원, 땅값은 사실상 2천만 원에 취득할 수 있어 3억이라면 쳐다보지도 않았겠지만 이제는 확실히 매력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에 폭락이라고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에 숨은 보물을 찾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방금까지 차량으로 들어온 진입로입니다. 아래편에서부터 지대가 높아지는 곳이라 한없이 아름다운 조망은 서비스나 다름없고 입구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도로지분 또한 확실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사용이나 분쟁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좌측편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이 위치합니다. 디자인과 인테리어가 엄청 특별하지는 않지만 주변 환경과 위치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주택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듯하며 전원주택지로 조성된 곳답게 주변에 소재한 다른 주택이나 토지, 도로 경계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어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경계를 살펴보는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따라 조금만 더 올라오면 여기 출입구 앞으로 도착합니다. 별도 대문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대문은 저렴한 걸로 하나 설치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전원주택이라는 말에 보답하듯 토지 경계를 따라 식재된 수많은 수목과 석축 또한 아주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빈집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해당 물건은 권리상 하자가 전혀 없는 빈집으로 명도도 필요 없고 복잡하게 생각할 부분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 물건의 토지 경계와 건물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물건의 토지는 아래편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이어지는 네필지의 도로지분 59.8평, 그리고 전원주택이 건축된 233.2평의 대지 한 필지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 969제곱미터, 293.1평의 토지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 목록은 단독주택 한 채와 제시외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물탱크와 관정, 다락방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94.2제곱미터, 28.4평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단층 주택이 다락방이 설치되어 있어 실제로는 거의 2층 주택이나 다름없고 활용 가능한 면적은 43.1평에 해당합니다. 면적이 조금 큰 편이라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다락은 그냥 창고처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니 여러분 성향에 맞춰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구조는 일반 목구조의 목조의 싱글 지붕이고 사용 승인일은 2019년 2월 18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생긴 것만 보면 최소한 20년은 되어 보이는 건물이지만 실제로는 건축된 지 7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라 전체적인 현황에 대한 아쉬움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이 내리고 얼마 안 되었을 때 현장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당시에 만난 우체부 아저씨와 대화해 본 결과 대략 1년 전부터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들을 수 있었고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개월 전에 살펴본 현장과 최근에 방문한 현장에서 달라진 점 또한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지금은 확실히 빈집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경매 물건이나 전원주택을 볼 때 걱정하실 만한 숨겨진 임차인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이 생각보다 넓은 편이라 차량 두세 대는 충분히 주차할 수 있고 마당에 조그마한 텃밭을 가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대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안쪽으로도 대지 경계에 포함되기에 여기는 조금 더 넓은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자풀이 많이 자란 상태라 정확한 경계 확인이 조금 어려우니 여기는 추후 정리를 진행한 뒤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택의 반대쪽 측면을 보면 여기도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 외장재나 지붕의 상태도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뒤편으로도 데크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조그마한 공간도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 가지 물건을 적재해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고 바로 앞으로도 상당한 면적의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
여기를 조금만 더 가꾸어 준다면 전혀 부족함 없는 전원 생활이 가능합니다. 물론 주택에 정확한 내부 사진이 없다는 점은 확실히 아쉽지만 지붕이 파손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현장에서 들여다 봤을 때에도 생각보다 깔끔한 편이었으며 내부 평면도를 확인해 본 결과 방 2개, 욕실 2개, 거실 겸 주방, 다용도실과 보일러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다락방을 방처럼 활용하게 조성되어 있으니 손님들이 놀러 오시더라도 전혀 부족함 없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대략적인 물건 현황을 확인해 봤으니 항공으로 높이 올라가 상세한 토지 경계와 건물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엄마. 인터넷 바꾸신다고요? 그럼 비교원에 전화해보세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하면 48만 원 주고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줘요. 게다가 정수기 렌탈하면 최대 30만 원 지원해주니까 최대 현금 혜택이 128만 원이래요. 대박이죠?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이 이용하고 보안사고 한 번 없이 983억 원의 사은품을 지급한 믿을만한 곳이에요.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까지 보상해준다니까 그냥 믿고 하시면 돼요. 엄마, 지금 바로 1670에 2521로 전화해보세요. 아니면 네이버에 비교원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서두에 설명드린 도로 지분의 경우 말 그대로 도로를 이용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과 같아 여러분께서는 물건을 취득할 때 신경 쓰실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가까이 확대해서 살펴보면 여기 대지와 도로 지분이 조금 애매하게 걸치는 구간이 보이는데 여기 위로 형성된 도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활용하던 현황상 도로면서 전원주택지를 분양하면서부터 만들어둔 곳이기 때문에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도로 상태는 좋지 못한 편이라 이동하실 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지 경계를 강조해 살펴보면 여기 뒤편과 측면 쪽 경계가 다소 애매하다 판단되는데 여기는 위성지도상의 오차 때문에 더욱 심하게 느껴지기도 하니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조금 더 상세히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경계가 조금 밀려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주택은 대지 경계 내에 정확히 건축되어 있으니 경계 침범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에 성장관리 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물건을 취득하거나 판매할 때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에 대한 추가 내용 몇 가지를 확인해 보면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 관정이 설치되어 있어 지하수를 이용해야 하지만 물이 워낙에 맑고 깨끗한 곳이라 위생설비 및 그 배수 설비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 난방은 기름 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건물 면적이 작지 않은 편이고 강원도에 위치한 곳이라 겨울철에는 많이 추울 것으로 판단되기에 난방비 및 관리 비용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이런 부분 또한 잘 생각하고 취득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주택에 커다란 하자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방위를 확인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북향을 바라보게 건축되어 있어 지금처럼 날씨가 좋을 때는 잘 못 느끼지만 겨울에 눈이 내린다면 앞마당까지는 잘 녹지만 여기 측면과 뒤편 도로는 눈이 녹지 않기 때문에 다소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점까지 감안하고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제시외 건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번은 주택 위층에 설치된 다락으로 일반 목구조의 싱글 지붕, 면적은 14.6평입니다. 제시외 건물로 지정되어 있긴 하나 건축물 대장에 함께 등재된 곳으로 합법적인 허가를 받고 건축됐다 보면 되고 내부 계단을 통해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황처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시외 건물 니은번은 뒷마당에 설치된 물탱크실로 구조는 목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2.7평입니다. 토지 경계가 상당히 애매한 곳이라 다시 한번 체크가 필요한데 그렇다 해도 경계를 완전히 벗어난 곳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바로 옆에 위치한 지하수 관정 또한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지금 현황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상세한 물건 현황을 확인해 봤으니 지금부터는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입지를 분석하고 머니 옥션을 보면서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횡성, 원주, 제천, 영월, 평창, 홍천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횡성군청까진 자차 기준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군청까지 접근성은 다소 애매하지만 굳이 군청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웬만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쉽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강원도라는 지역의 특성상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니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해당 물건까지 소요 시간을 확실히 체크해야 합니다. 집 주변으로 확대해보면 국도와 지방도가 위치하고 있어 자차를 통해 이동할 때 불편함이 없고 영동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둔내 IC까진 자차 기준 2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어 고속도로까지 접근성도 생각보다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스키장과 골프장, 자연휴양림 등 여러 가지 즐길 거리가 위치하고 있어 전원생활뿐 아니라 취미생활까지도 함께 즐길 수 있지만 거리는 확실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나 단기 임대용 숙소로는 적합하지 않을 듯하니 그냥 여러분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까지 이동하는 도로의 경우 여기 아래에 위치한 왕복 2차로의 지방도를 통해 주행하다 입구에서부터 우리 집까진 대략 5.3km를 들어가야 합니다. 초반에는 이 구간을 지나는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실제로는 제법 깊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차가 없다면 사실상 통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들어가는 도로폭도 좁지 않고 주변 환경도 상당히 아름다우면서 경사도 가파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겨울철 눈이 내린 뒤에도 고립될 위험은 현저히 적어 보였습니다. 다만 우리 집 진입로에서부터는 경사가 확실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구간은 어느 정도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제법 깊숙하게 들어오는 곳이라 당연히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데 우리 집에서 자차 기준 15분 정도면 안흥시 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도착하니 평상시에는 여기서 편의시설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 인프라는 확실히 부족하니 여러분의 건강 상태 또한 확실히 고려해서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집 주변을 둘러보면 예전에는 그냥 농지처럼 이용하던 곳을 깎아서 만들어낸 전원주택 단지로 다른 곳에 비해 접근성이 확실히 떨어지나 아름답고 조용한 환경 덕분에 대부분의 필지는 성공적인 분양을 끝마친 곳입니다. 다만 여기 아래편은 겨울철에도 눈이 빨리 녹아내려 별다른 불편함이 없으나 우리 집은 확실히 눈이 녹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 해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 봐야 하고 맞은편으로도 분양에 실패한 전원주택 단지가 많이 있으니 여기는 한번 사면 팔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이곳의 해당 물건의 경계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도로 지분과 전체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지가 포함되며 위성지도상의 오차로인의 경계가 조금 밀린 모습이나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봤을 때에는 모든 건물들이 대지 경계 내에 정확히 건축되어 있어 경계 침범에 관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 타경 183 소재지는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39번지회 내필지고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2억 8천만 원에 평가됐지만 지금은 수혜의 폭락을 거듭하며 1억 3,800만 원에 진행 중인데 이제부터 시작이라 봐도 무방하니 지금 취득하지 말고 최소 한두 번은 더 떨어지길 기다렸다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조경수 및 석축 등이 포함 평가된 5필지의 토지는 8,6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4,200만 원으로 평당 14만 원이고 모든 건물의 합산 가격은 1억 9,6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9,600만 원으로 평당 21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처음 평가된 땅값은 주변 시세 수준입니다. 다만 건축된 지 7년 차에 접어든 목조주택의 평가 금액은 확실히 높습니다. 물론 요즘 신축비를 생각한다면 저렴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신축 비용이 오른 건 비교적 최근이고 이 당시에만 해도 분양을 목적으로 한다면 저렴하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운 강원도의 목조주택, 물론 기술력 발전으로 따뜻하고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요즘 전국 전원주택 경매 물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 경매 예정인 물건도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 경매로 취득할 때는 무조건 싸게 입찰해야 하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라는 마인드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니 해당 물건도 반값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최소 한두 번 정도 추가 유찰되길 기다렸다. 건물은 4,700만 원, 땅값은 2천만 원대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보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모두 동일하니
머니옥션에 방문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면 현재 보증금 8,900만 원의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으나 임차권 등기 후 이미 이사를 나가신 상태며 말소 기준일보다 전입일이 늦어 대항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임차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2021년 5월 31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하기에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댓글을 반영해서 항상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리고 전원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농기계나 텃밭용품, 그리고 건강을 책임질 비타민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으니 아래편 설명창도 꼭 확인해보세요.